2026년 2월 23일 관심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분석을 했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바로 아모텍과 아바텍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MLCC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MLCC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아모텍과 아바텍의 경우는 MLCC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모텍이 2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14,7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어제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렸었던 이유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전에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윗꼬리를 달았죠. 그러면서 우상향이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텍의 경우는 여전히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하신 분들은 그대로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외에 아바텍도 관련 종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난 금요일 날 저항을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금일 MLCC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단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바텍의 경우는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여전히 저평가인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텍이나 아바텍이나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2배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 4x4, GIS, 슈비츠, 아모텍, 화승엔터프라이즈, 현대바이오랜드가 있는데 아모텍은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새롭게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편입을 했습니다. 아모텍을 제외하고 나머지 6종목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체고요. 2023년에 코스닥의 기술 성장 기업으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통신 반도체, 플러거블 제품, 광 트랜서버, 하이패스 단말기용 칩 등을 생산을 하고요. 5G 스몰셀 백홀 등 FTTX 시장을 타켓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차트로 확인을 해 볼게요. 자람테크놀로지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저항을 뚫고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눌림목 부근에서 매수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아마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곳도 하나 있었는데 한 56,000원 부근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곳이다 보니까 자람테크놀로지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통신 장비 쪽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빛과 전자라든가 하늘 소재과 오이솔루션, 옵티코어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시 52분에 전환 청구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3월 3일, 3월 10일 날 전환 사채가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37,000원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격은 차익 실현하기 충분히 좋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보단 단타로서 접근을 몇 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4x4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콘텐츠 AI 솔루션 기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 SBXG를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되면서 게임 문화 콘텐츠에 진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I 화질, 고화질 솔루션, 픽셀 기반 화질 개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XR 기반 초실감형 비추얼, 버추얼이겠죠.
콘텐츠 제작, 초고화질 스톡 영상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AI 화질 고도화 연구를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e스포츠 IP 기반의 콘텐츠 다각화도 추진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차트 분석을 해 볼게요. 2025년에 단기 급등이 나왔죠. AI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되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AI 이후에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7%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저항 돌파 시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나온 뉴스가 하나가 있죠. 포바이포 스포티빌 레거시 스포츠 영상에 AI 픽셀을 적용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단기 급등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포바이포는 퓨리오사 AI 관련주로서 엮여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상승을 한 이유는 퓨리오사 AI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의 경우는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관련주 GIS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MLCC 단 장비 생산을 위해서 설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디싱 장비, MLCC 커터 장비 등을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MLCC와 연관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확인해 볼 만한 내용은 결국은 실적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2025년에는 적자였죠. 적자 전환이 되었는데 2026년에 실제로 전환이 턴어라운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도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가는 오늘 14%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주가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중기적으로는 그래도 4,9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900원까지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6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 시에 매수 타이밍 나올 수 있으니까요. 조정 받을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비치에 대한 매매 전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확인해 보게 되면 일단은 임플란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오스비스 지분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외에 망막단층 진단기나 자동 검안기 등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주가는 바닥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전에 저항을 형성을 했던 가격을 돌파를 오늘 시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휴비치의 경우는 조정받을 때보다 주가가 우상향을 할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즉 돌파 시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성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전략을 확인을 해 볼게요. 거래량을 보게 되면 화성 인더스트리가 68.65%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디다스 신발을 생산을 하고 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의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해 보게 되면 다이소에 제품이 들어가고 있죠. 르카프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기업이긴 합니다. 다만 작년을 확인해 보게 되면 적자를 기록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2026년의 경우는 이슈가 하나가 있죠. 월드컵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월드컵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아디다스 축구화가 상당히 많이 팔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이 2021년 이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하는 만큼 2020년 실적은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주당 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주주총회 소집도 결의했습니다. 2020년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2021년의 실적은요. 실적도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22년, 2023년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2024년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때 주가가 한번 랠리가 이어졌어야 되는데 사실 뭐 종목이 이제 모멘텀을 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2025년에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환사채도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발행한 거기 때문에 그게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 실적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월드컵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관점 확인을 해보게 되면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9,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5%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현대바이오랜드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퓨처넷이 최대 주주고요. 화장품, 기능성 식품을 제조 판매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소재 기반으로 화장품 원료,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원료, 의료기기, 브랜드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적자가 아닌데 2023년 이후에 큰 폭으로 실적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당연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권리락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때 올라갔던 건 일부 거품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물린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5년의 실적은 나왔는데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실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접근으로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얼마 안 남아 있죠. 따라서 이 저항을 돌파하고 안착했을 때 매매를 하셔야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모텍을 제외하고요. 종목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은 유튜브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따로 또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